오늘부터 2021년 하반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 연합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이장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의 박종철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박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경상국립대 박종철 교수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해방과 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 대립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단 해소를 위하여 남측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화에 중점을 둔 해법을, 또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대결에 중점을 둔 해법을 제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는 짧은 협력의 선순환과 또 긴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측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전 배치 가능 수준의 핵분열탄, 중폭 핵분열탄, 수소폭탄과 ICBM 운반체를 개발했습니다. 남측은 세계 5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며 현무미사일, SLBM, F-35 등 첨단 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시선을 지구 차원으로 돌리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한반도가 1950년대와 같이 냉전 초기가 되어 가지고요, 전략 경쟁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 경쟁,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진위 개념이 만들어지면서요, 특히 한반도,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군사 대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의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헤게모니 대결 구조 속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슬로건으로 경제 제재와 군사 대결의 악순환을 대화 협력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6년, 17년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최악의 대결 상황과 비교해보면은 2021년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 남북 정상 사이에 합의한 초보적인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 광단, 또 철도 도로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2021년 5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대북제재 해법을 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 특성상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자, 또 국제법학자, 시민단체의 전문가들, 전직 장군, 안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각국의 단독 제재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스냅백 조건부로 제재와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는 강력한 제재를 이에 상응해가지고 북한이 좋은 행동, 핵실험을 동결할 때는 제재 동결과 조건부 면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의 회의 주제는 상반기와 연결해가지고요, 막다른 길로 내몰린 북핵 과연 해결 가능한가, 단계적 해법과 나토식 핵 공유의 쟁점과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건 흥사단 내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현재 유력 후보들 사이에 서로 다른 해법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의 햇볕 정책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보수정부에 의하여 부정되었습니다. 또 보수정부의 공포의 균형이라는 군비경쟁적인 접근은 민주정부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충돌되는 해법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헤맨 것도 사실이고, 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부 유력 후보들은요, 외교 안보의 기본적인 사안도 숙지 못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을 하면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번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1부에서는 군사적 해법, 2부에서는 외교적 해법으로 구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토론하면서요, 미국조차도 지금 반대 성명을 냈는데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파탄낼 가능성이 높은 이 군사적 해법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외교적 해법은 스냅백 조건부를 전제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행위자가 최소한 남북 미중이고 일본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만 보더라도요, 대통령, 의회, 싱크탱크,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가도 큰 고민입니다. 학술대회가 성공하려면은 좋은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70년, 북핵 위기 이후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시민단체의 학술대회에서 좋은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외교안보 사안을 문제점이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대선 전국에서 논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건강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직한 흥사단에서 평화와 대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대선 전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토론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이 선열들의 애국 충정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방역 문제로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아마 이제 군 출신만 이렇게 큰 결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철 회장님, 이상철 장군님께서요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를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하자 이렇게 또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흥사단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그 배수빈 차장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장한 그 선생님께서요 굉장히 그 자기의 시간과 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진짜 무임승차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이 담당하신 도와주신 선생님들 또 흥사단 선생님들 또 오늘 사회와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학술대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 또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나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쏘아 올린 날짜가 9월 11일 순항미사일 쏘기 하루 전인 9월 1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0분에 걸치는 장장 긴 통화가 있었고 또 15일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장관이 또 회담을 하는 그때 맞춰서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지난 8월부터 우리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발사는 때 맞춰서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지금 모든 채널을 딱 닫고 있지만은 이런 채널에서 이런 시기에도 냉각기를 거쳐서 마침내 대화하기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고 또 이렇게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2018년 같이 평화를 모색하는 해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다는 그 남성시대의 식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중수복 의무로 산이 있고 강이 막아서 그래서 길이 없나 의심을 했는데 우려했는데 그랬는데 유암 화명 우일촌이다.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많이 핀 그런
동네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시기처럼 남성시대 시기처럼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 경색기를 지나고 나면은 평화의 길을 찾아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서 마침내 통일 번영의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런 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위원장 이종걸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흥사단 행사에 축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1913년 5월에 창립한 흥사단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과 독립투쟁 지원군을 보내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우리 독립투쟁사의 눈부신 활동과 투쟁을 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임시정부가 해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차리석 선생과 송병조 목사, 김봉년 선생님 등이 임시정부 위기를 혼신의 힘으로 지켜낸 일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국 독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호를 위해 흥사단의 노력은 해방 후 분단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을 위해 힘써 애써 오고 있습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가 오늘 학술회의에서 다루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근원적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엔은 북의 핵 보유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수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은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핵 위협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도 전술 핵을 가져야 한다. 그런 주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마저 핵 보유를 선언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고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북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에 임해야 하고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빠른 협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하신 김영윤 국민통 상임대표님과 박종철 도산통일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